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기초 원리와 이해,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것은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목표는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목차는 음성 인식, 그리고 얼굴 인식, 이미지 인식,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자, 이미지를 그려주는 AI,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형 대화 채팅 프로그램인 챗GP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인식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은 지금 또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또 인공지능 그러면 상당히 고도화된 컴퓨팅 프로그래밍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슈가 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일상생활에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하루에도 손에서 놓지 않는 기기가 있죠. 자,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자,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스마트폰은 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많은 것은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애플 회사에서 만든 아이폰, iOS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점유율을 따지면 거의 두 종류의 스마트폰이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스마트폰 기능에는 이미 우리의 음성 인식을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오케이 구글, 뭐 헤이 구글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도 지금 방금 제가 오케이 구글 하는 순간 스마트폰이 인식을 해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에서도 시리라는 이제 그러한 음성 인식 스마트폰 AI 비서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큰 기업인 삼성의 빅스비 같은 것들이 스마트폰 안에 내재된 인공지능 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것일까? 자, 일단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찾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그곳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셀렉트라는 SQL문을 이용해서 뽑아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타이핑으로 글자를 입력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검색어를 타이핑으로 입력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구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스마트폰이 제가 얘기한 것을 구글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음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 기술에 바로 인공지능,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학습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는 다 다릅니다. 뭐 목소리도 다르고 또 남녀가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같은 단어를 말해도 사실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이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른 사람이 어떤 똑같은 단어를 얘기한다고 해도 당연히 이것은 음성학적으로 봐서도 조금 다르게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똑같은 단어를 여러 사람이 얘기했을 때 이것이 똑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성 인식 AI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어떤 단어라는 것을 매칭한 것을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 모델을 만들어 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 명의 사람이 서로 다른 목소리지만 똑같은 단어를 얘기했을 때 이것은 스마트폰이다라고 음성인식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인식된, 즉 사람이 얘기한 단어,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식을 하고 인식된 그 글자를 바로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SQL, 쿼리 문으로서 지뢰를 던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했을 때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를 바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달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단어를 다시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음성이 인식되는 그 기술, 그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는 모든 분들은 이미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들은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어주는 기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읽어주는 기술. 그 텍스트를 읽어주는 것은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음성 인식으로 구현된 프로그램들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사실 예전에는 이 글자를 읽어줄 때 약간 기계음하고 유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 인식으로 구현된 프로그램들 이런 식으로 읽어줬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 톤을 그대로 또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그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은 거의 정말 사람이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기계가 얘기하는 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는 것도 띄어쓰기, 그 다음에 강조될 부분, 마침표, 물음표 이러한 부분들을 다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읽어주기 때문에 최근에 텍스트를 읽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거의 사람하고 비슷하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음성은 스피치예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그래서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것을 스피치 투 텍스트에서 STT라고 부릅니다. 자, 반대말은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꿔준다고 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에서 줄여서 TTS라고 불러요. 아마 TTS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텍스트로 인식하는 기술보다 텍스트를 음성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조금 더 먼저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TS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고 STT는 용어가 바뀌긴 했는데 최근에는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어주는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스마트폰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구글이나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서들, 아마존에서도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창문 좀 열어줘, TV 좀 켜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연결된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사물들과 연동이 되어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것을 TV 켜줘 하면 TV가 켜진다든가, 자, TV 꺼줘, 뭐 전등 켜줘 하는 말을 이해하고 바로 기계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또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얼굴 인식, 이미지 인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얼굴 인식과 이미지 인식은 사실은 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동영상의 원리를 알 겁니다. 자, 동영상은 정지된 이미지가 1초에 24장, 24장 또는 30장, 60장까지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 착시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영상도 한 장면 한 장면을 떼어보면 다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이미지 하나하나를 따로 계속 체크해서 인식하는 것. 여러 개의 이미지를 계속 체크해서 인식한다? 그럼 그게 바로 영상의 이미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 인식과 이미지 인식은 사실은 유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얼굴 인식은 바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눈, 코, 입을 뭐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표정을 보고 오늘은 기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자, 이러한 것들을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슬픈데도 웃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구는 울면서도 속으로는 기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얼굴과 속마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봤어도 저 웃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그 얼굴 모양을 보고 지금의 감정은 행복하다, 슬프다, 우울하다, 기쁘다, 화가 났다 등등을 찾아내는 그러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얼굴 인식은 그런 감정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실험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디 많이 쓰느냐?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찾아낼 때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듯이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이 스마트폰에도 이제는 지문 인식, 비밀번호를 넘어서서 얼굴 인식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스마트폰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내부에 있는 이 자체만의 기계의 기능이 부족하다면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바로 인식된 얼굴을 체크하고 이 사람은 당신이 주인이 스마트폰의 주인이 맞습니다 라고 판단해서 잠금 장치를 열어준다든가 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사 들어갈 때 그다음 집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을 등록을 했거든요. 자, 그 헬스장에서도 회원을 가입하고 얼굴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얼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 헬스장에 갈 때는 얼굴 인식을 통해서 저 회원 신분을 인정받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기술은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어붙인 게 영상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영상 인식이 움직이는 동영상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이미지 인식은 당연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인식은 뭐 여러 군데 많은 곳에서도 쓰일 수 있지만 최근에 뭐 우리가 눈에 띄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차량 넘버를 확인하는 것. 그 누군가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과속을 했을 때 과속 카메라에 걸려서 속도가 얼마 위반했으니까 그렇게 고지서가 날아올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이 가속된 차량의 주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차량 넘버를 조회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사진을 딱 찍은 상태에서 차량 넘버를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 차량 넘버는 우리가 텍스트를 인식하는 또 그러한 기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인식, 얼굴 인식, 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뭐 신분을 확인한다든가 또는 출입을 한다든가 또 잠금 장치를 해제한다든가 또 어떤 신분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번호를 확인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한 이미지 인식 모델을 만들고 블록 코딩으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었고, 자,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구현된다면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이 얼굴 인식, 차량 넘버 인식 이러한 것들로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자, 최근에 우리 전기 자동차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글의 웨이모라는 기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이런 곳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올라왔냐 하면 거의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운전자가 거의 운전대에 간섭하지 않고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는 이제 무인 택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지와 목적지가 입력이 되면 이 자동차는 목적지까지 가면서 도로의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상황들을 보고 앞차와의 거리, 옆차와의 거리, 지금 현재의 속도,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계산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에 의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계속 분석해 가면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그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나왔던 SF 공상 영화나 공상과학 만화,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 뭐 로봇이 또는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도 기계가, 자동차가, 비행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많이 봤었는데요.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저도 어릴 때 그러한 것들이 말 그대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현실에서 실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뭐 다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주변의 상황, 앞차와의 거리, 속도, 인공위성으로 받는 GPS 신호, 이러한 것들을 모두 우리가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값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편한 길로 그렇게 이제 내비게이션 또 조작하고 하면서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기술의 많은 여러 가지 영역들이 종합된 그러한 기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그려주는 인공지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사이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봤어요. 자, 미드저니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뭐 노벨 AI, 웹 UI, 그리고 오픈 AI에서 만든 달이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자, 물론 각각의 사이트는 성능이나 또는 특화된 기능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자, 이런 사이트들은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주소를 찾아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드저니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그림입니다. 자, 앞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요거는 뭐 우주 오페라라는 그런 주제로, 그림이 그려서, 어떤 디지털 미술 대전에서 1위를 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논란이 됐던 것은 분명히 이 미술 대회는 미술 공모전에서는 사람이 그린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단은 심사위원은 사람이었겠죠. 자, 심사위원이 이 그림 훌륭하다 해서 대상을 줬는데 알고 보니 그 그림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었다라고 해서 논란 또는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상을 받은 작품이 바로 보이는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드저니라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냥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려주진 않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훈련 데이터를 기존의 많은 수많은 그림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그 학습시킨 데서는 당연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고 뭐 우리가 미술의 화풍 이런 것들 있겠죠. 화가마다 그림이 조금씩 다른 그런 화풍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다 학습시켜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우주 공간에서 뭐 오페라를 하는 뭐 뮤지컬을 하는 그리고 조금은 몽롱한 또는 뭐 화려한 클래식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집어넣어주면 그 단어에 적합한 그림을 조합하고 찾아서 새롭게 그려줍니다. 새롭게 그려주니까 뭐 창조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많은 그림들에서 학습된 것을 그 중에서 원하는 부분들만 발췌해서 새로 조합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 그려주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 사이트에서 그려주는 이러한 그림이 사실 분명히 저보다는 훌륭하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미드저니라는 사이트에서 다양한 명령어를 넣었을 때 여러 가지 그림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그림들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려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노벨 AI라는 사이트에서 그려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 풍의 그런 일러스트에 조금 특화된 그런 사이트예요. 자, 앞서서 봤던 미드저니라는 사이트에서는 약간 서양화, 뭐 유화 같은 개념을 그림으로 보여줬다면, 자, 노벨 AI는 조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고 물론 성인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만화풍의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AI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석양을 바라보는 뭐 원피스를 입은 소녀라는 명령어를 준다면 여기에 보이는 세 번째에 보이는 이런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를 그려주는 사이트는 앞서 얘기했듯이 사이트마다 조금씩은 특색이 있습니다. 자, 그 특색은 결국은 어떤 훈련 데이터를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유아를 가지고 학습한 사이트에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 모델은 유아 위주의 그림을 그려줄 거고, 지금 보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또는 만화풍의 그림을 학습한 그런 인공지능은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려줘 했을 때는 만화풍의 그림을 그려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다 손으로 그리고 만화 작가마다 그 만화 작가의 화풍을 통해서 특색 있는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제는 저처럼 그림을 그리지 못하더라도 원하면 만화가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어떤 스토리만 짜고 그 스토리에 맞는 그림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려진다면 그 그림을 조합한다면 저도 만화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만화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노벨 AI라는 이런 사이트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 만든 달이라는 이러한 인공지능 그림을 그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조건을 넣어주면 조건에 맞게 그림을 생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앞에서 봤던 미드전이나 그 다음에 노벨 AI에도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뭐 앞에 보는 것처럼 뭐 석상 같은 이어폰을 낀 뭐 그리스 석상 뭐 그렇게 뜬다면 두 번째 그림처럼 저러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말을 탄 하얀색 백마를 탄 우주 비행사라는 그런 식의 명령을 넣어준다면 우주 공간에서 백마를 탄 우주 비행복을 입은 그러한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유명한 명한데요. 자, 그러한 그림도 비슷하게 따라 그려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그려주는 그러한 그림에 조금 관심이 있다면 앞서 소개했던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 물론 제가 소개한 이 사이트 말고도 다양한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한 번씩 찾아보면서 물론 회원 가입을 하고 또 그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원하는 규격에 맞게 집어넣어 준다면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화풍의 그림을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챗 GPT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 봤던 달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려주는 인공지능 사이트를 운영하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그러한 대화형 챗봇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것은 출시 후에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사람들의 사용자 수를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질문에 정말로 그럴듯하게 이것이 답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답인지 확인하려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 대답한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런 단계를 일단은 거치지 않고 이 챗 GPT가 대답한 답을 보면 정말로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자,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챗 GPT라는 것을 만든 회사는 오픈 AI지만 이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이 기능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테스트한 것이 다시 한번 또 학습의 효과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오픈 AI 챗인 챗 GPT는 처음에는 1750억 개라는 어떤 매개 변수를 학습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러한 것은 뭐 고양이 그림, 강아지 그림 뭐 몇 개를 가지고 했는데 그 몇 개가 아니라 1750억 개를 가지고 데이터 학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버전이 챗 GPT 3 버전인데 이제 다음에 나올 4 버전이 된다면 이 매개 변수, 즉 훈련 데이터가 2조개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챗 GPT의 성능보다 더 정확하고 더 다양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대화 프로그램이 출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챗 GPT가 나오면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검색, 서치 엔진 검색에서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자 한다면 없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제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도 내가 그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찾는 정보를 골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챗 GPT를 이용해서 원하는 검색을 한다. 그러면 챗 GPT가 대답을 해주는데 그 대답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는 리스트가 나타나면 그 리스트에서 내가 무언가를 골라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오픈 AI의 챗 GPT는 원하는 대답을 딱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답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을 작성한다.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 챗 GPT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바로 챗 GPT에서 물어보고 챗 GPT가 대답하는 것을 가지고 답을 다는 이제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컨닝 같은 그런 것들도 지금 나타나서 좀 요거 어떻게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도 지금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는 기존에 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 챗 GPT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술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술 개발에 전환을 삼고 있을 정도로 아주 깜짝 놀랄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 엔진의 왕자인 최고 기업인 구글에서조차도 야,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챗 GPT에 우리의 검색 엔진이 뒤처질 수 있겠다. 그래서 경고까지 하면서 본인 회사의 인공지능 팀들을 다시 한번 또 활발히 개발을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정도로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것이 이제 챗 GPT 화면인데 위에 보면 사이트 주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chat.openai.com이라는 요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 오픈 AI를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는 초반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설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승인하는 그런 창이 나올 거예요. 그 몇 개만 클릭하면 바로 오픈 AI의 챗 GPT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상태는 이미 이제 저는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너는 누구니?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오픈 AI에서 훈련한 잠시만요. 글자가 대형 언어 모델 챗 GPT입니다.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오픈 AI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물었어요. 자, 미래에 인기 있는 직업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제가 타이핑을 해서 물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직접 타이핑을 했는데 요것을 조금 더 바꾼다면 우리 음성 인식 기술하고 바꾼다면 그 다음부터 말로 물어보면 그 말이 바로 챗 GPT로 명령어로 들어가서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타이핑으로 명령어를 묻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을 했는데 커서가 깜빡깜빡 하면서 대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드디어 대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요 오픈 AI의 챗 GPT는 미국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영어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물어보고 영어로 대답한 것은 상당히 속도가 빨라요. 근데 제가 한국어로 물어봤고 얘가 한국어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서의 딜레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물어보고 영어로 대답한 것은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 답변이 나오는데 제가 한국어로 물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 챗GPT는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자, 미래에 인기 있는 직업에 대해서 알려줘라는 질문에 자, 미래에 인기 있을 것으로 해당되는 직업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과학자. 자,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네요. 두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 그리고 세 번째, 인공지능 기술자. 네 번째, 사이버 보안 기술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자. 자, 이러한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챗 GPT가 대답하는 것이 완전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 수많은 문서를 보고
바로 그 문서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추론하고 추측하고 학습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챗 GPT의 이 대답이 완전히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발전되었을 때 인간이 해야 될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무엇이 될 것이냐, 미래의 유망한 직업이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분석했을 때 지금 방금 챗GPT가 대답한 이 직업들, 데이터 과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공지능 기술자, 사이버 보안 기술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자와 같은 아주 유사한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자,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챗 GPT의 대답이 실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챗 GPT의 사용하는 신뢰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 기능을 이용해 갖고 문제를 풀어낸다든가 수학 공식을 주고 풀어줘, 또는 뭐 아주 어려운 논술 문제를 네가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만약에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에 미래에 인기 있는 직업에 대해서 말해줘 그러면 여러 가지 사이트가 나올 거고 그 중에서 내가 골라서 분석하고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챗 GPT는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을 내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구글에서도 어이구, 이 챗 GPT의 기능이 우리 구글 검색 엔진을 어떻게 보면 넘어설 수도 있고 우리의 사용자를 저쪽으로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들, 자, 그러한 것들을 봤고요. 물론 이제 오늘 얘기한 것 외에도 수많은 기술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것이 인공지능이고 정말 신기하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도 느낄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우리의 일상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는 이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이러한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변화되는 세상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